코로나19 4차 유행 규모가 뚜렷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돌파 감염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75세 게리 웨스턴 할아버지는 지난 9월 30일 뉴마켓에서 열리는 50대 이상 3대3 아이스하키 리그에 출전했습니다. 50여 년간 하키를 즐겨온 웨스턴 할아버지가 18개월 만에 첫 경기에 나선 건데 이곳에서 감염된 겁니다. 당시 하키리그에 출전했던 선수 등 총 15명이 집단 감염됐으며 확진자 전원이 백신 접종 완료 뒤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14명은 증상이 경미했으나 웨스턴 할아버지는 기저질환이 없었는데도 심해졌습니다. 처음 감기 증상을 보이더니 호흡곤란이 와 병원에 입원했고 증상이 더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폐렴과 뇌졸중으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간호사인 딸과 가족은 결국 지난주 목요일 이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턴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부인과 막내딸 가족들도 모두 백신을 접종했지만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른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안전벨트를 해도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듯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며 감염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육지보건당국은 당시 리그 출전 선수 중 의심 증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고 거리 두기가 어려울 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개인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선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지역에 따라 더 높기도 한데 이처럼 돌파 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 5일에서 10월 2일 사이 미접종자 감염률이 접종 완료자보다 8배 높았고 입원율과 중증 비율은 미접종이 무려 25배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돌파 감염이 늘면서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늘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나시가 접종 대상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기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거주민, 이외에 80세 이상은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70세에서 79세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맞거나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도 6개월이 지나면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1, 2차 접종 간격이 3주나 4주로 짧은 최일선 의료 근로자가 해당되고 원주민과 이누잇, 메티스 거주민도 권고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해야 한다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3차에 접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나시가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주 정부의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는 다음 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올 한해 70세 이상 시니어와 접종 간격이 짧은 의료 종사자에 우선 접종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전 주민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온주는 신규 환자가 419명 늘었지만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직전주보다 12%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학생 85명을 포함해 학교 관련 확진자는 93명입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국내 총생산 GDP가 8월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숙박과 식음료, 소매업과 항공운송이 봉쇄 완화 덕분에 성장을 이끌었지만 제조업과 농림, 건설 등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의 GDP는 0.4%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의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보다 여전히 1% 낮은 수준이며 9월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국내 GDP는 4월과 5월, 7월에 하락했으며 6월에는 0.6% 상승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노동시장 불균형이 향후 몇 달 동안 생산성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중앙은행도 올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3%에서 5.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연일 강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 스카보로 엘스미어 로드와 케네디에 있는 주유소 인근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30대 남성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살인사건 전담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앞서 어제 새벽 3시 40분엔 스카보로 워시번 웨이와 탭스코트 로드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돌진한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은 27세의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대시캠 제보를 요청한 경찰이 주변을 탐문 조사하는 가운데 숨진 남성의 삼촌은 조카가 갱 조직원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최근 토론토 다운타운에 문신샵을 오픈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날 600명대에서 어제 758명 늘어 9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명이 추가 사망하면서 일평균 사망자 수가 7.29명으로 증가했으며 입원 환자도 일주일 전보다 15% 많은 434명으로 늘어 지난 5월 9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155명의 85%가 미접종자로 이 중 43명이 50세 미만이고 신규 환자의 64.7%도 미접종자입니다. 지역별 신규 환자를 보면 프레이저 보건 지역이 329명으로 가장 많고 북부 133명, 인테리어 108명, 밴쿠버 74명 등입니다. BC주에선 장기 요양원 등 요양시설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선 신규 확진자 531명이 늘고 12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사망자 중 2명이 40대와 50대, 3명은 60대, 7명은 70대로 확인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야외 행사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야외 행사와 페스티벌, 콘서트 이외에 토론토 동물원과 스키장 등에 적용돼 다음 달 11일 있을 현충일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사적 모임 인원은 야외라 하더라도 여전히 100명으로 제한되고 나이트클럽 야외 모임 인원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늦게 발표하면서 올해 토론토 등 일부 도시에선 산타 퍼레이드를 만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실내외 모임 인원을 속속 해제하고 있는 정부는 그러나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에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취학 어린이와 청소년의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코로나가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가정용 코로나 PCR 진단키트를 공급해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게 제공하고 미접종 교직원의 정기 검사도 일주일 2번에서 3번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온주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집단 면역이 가능한 목표치에 이르고 있다며 올 겨울엔 독감 사태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겨울 독감이 얼마나 심각할지 언제 환자들이 쏟아질지 알 수 없다며 최선의 예방책은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새로 등재됐습니다. 오빠와 언니, 누나, 삼겹살과 잡채, 김밥, 갈비, 치맥, 반찬 이외에 한류와 한복, 스킨십과 콩글리시 등입니다. 영국 BBC는 방탄소년단 음악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흥행 등 한류 열풍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와중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한복이 소개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습니다.